최종 의견 362회 시작합니다. 저는 박하정이고요. 오늘도 정현석 변호사님과 김선재 아나운서님, 조성환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스튜디오가 되게 밝아졌어요. 이 새 조명이 달려가지고. 그만해요. 네. 아, 저희 얼굴 때문이 아니고요. 저희 얼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은 텐션이 어떠십니까? 너무 예쁜데요. 아니, 몰라요? 처음 듣는 뭔가 좀 형이 눌리셨는데. 아, 이거 아직 아무도 몰라. 저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요. 너무 예쁘네요. 몰라요? 너무 예쁘네요. 잘 알잖아요. 저 PD는 뭐야 나 몰라. 이거 선생님 나중에 아세요? 찾아보세요. 편의점 알바하시는 여성분인데 네. 외국인이 와서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예, 알겠습니다. 계산했는데 계속 너무 예쁘네요. 몰라? 계속 이러는 거예요. 딴 얘기였구나. 예, 그랬더니 너무 예쁘네. 어디? 모르는구나. 너무 예쁘네. 처음 들었어. 네, 너무 예쁘네. 근데 그게 주작일 수가 없을 정도로 네. 정말 다시 들으니까. 네. 근데 이게 녹음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 뭐 편의점에 녹음돼 있는 화면인가? 그래서 이 여성분이 알바분이 이 친구 나가니까 막 혼자 막 미친 사람처럼 웃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쁘네. 아 진짜. 어디? 역시 트렌드에는 이거 좀 됐는데.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 제일 웃긴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본 거 중에 제일 웃긴 유튜브에 거예요. 있어요? 네, 농협은행 치면 바로 나와요. 농협은행 치면 바로 나와요. 바로 들어보도록 나 비슷한 거 글로 돼 있었는데 인스타에서 봤나? 자기가 콜센터에서 일하는데 고객이 화가 났는데 책임자 라고 했는데 책임자 씨 없는 그런 사람 없는데요. 그래서 고객이 진짜 화냈다고. 진짜 맞아. 이런 시리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농협은행이 최고예요. 오늘 좀 써먹어야겠네 방송하면서. 이렇게 박하정 그냥 오늘 농협은행. 너무 예쁘네로 들을 거야. 아 네. 한 주를 어떻게 보내? 너무 갑자기 웃겨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네. 예.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갑자기 너무 더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계속 더웠어요. 계속 덥다고 있었는데 조 변호사님이 계속 더웠다고 그동안. 거의 지금 휴양지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정 변호사님? 맞아요. 네. 옷이 네. 외색풍의 옷을 입고 왔습니다. 컬러 외색 아닌데? 네. 그 똑같은 브랜드에서 산 거예요. 한 바퀴 돌아서 무슨 예술가랑 보여주셨고요. 네. 콜라보 해가지고. 아니 어제 그 뉴스가 있었어요. 해변가에 있다가 벼락 그 서퍼. 낙뢰 맞으신 분. 네. 그러니까 진짜 세상에 조심해야 될 게 또 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뉴스 보셨어요? 조 변호사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양양 설악 해변에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주말 상간에 벼락 천둥번개 치니까 근데 이게 낙뢰가 떨어져서 6명이 맞아 다쳤어요. 아 그래요? 한 명 돌아가셨어요. 사망하고. 네. 그래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황당한 일이고 네, 그러니까요. 네. 불운하시게 그렇게 됐네요. 세상에 조심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근데 그 정도 날씨면은 무슨 요원 같은 분이 있지 않나? 근데 해수욕장 개장 안 하면 아직 그런 분이 없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개장 안 하면 들어가면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뭐 입수 금지 막 이렇게는 안 돼 있으니까. 엄청 많이 네. 가는 곳이긴 하니까. 그러니까요. 서퍼들 그 당시에 현장에 엄청 사람 많았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네. 주말에 좀 놀랐습니다. 우리 근황을 얘기하고 댓글을 빠방하게 소개하고 싶은데 제가 지난주에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주부터 댓글과 사연이 좀 없다는 느낌이 줄고 있습니다. 지난번 주제는 뭐였죠? 집탐이 우리가 뭐였죠? 그거 캡사이신. 캡사이신. 네. 경찰의 집회 시위. 별로 댓글이 없으시네. 네. 관심. 오늘은 아마 좀 있지 않을까. 최근에. 오늘은 좀 댓글이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최근에 정말 핫합니다. 이번 주도 논란이 일었던. 이번 주도 없으면 저희가 문제인 걸로.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많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조 변호사님이 읽을 댓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입지가 줄어들고 있어요. 김짜장 지금. 그만짜장님. 고마워요. 네, 바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변호사님의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팟빵은 없습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김짜장 그만짜장님 36분 18초 부분 민트정님의 귀여운 지적 두 변호사님들은 본업에 바쁘신 것으로
근데 로톡 관련 이슈는 진짜 집 한번 집탐해 주세요. 이 변호사 둘이나 있는데 잘 몰라가지고. 로톡 전혀 말고 신경 못 썼습니다. 다른 거 하나 더 생겼던데요? 아 그래요? 변호사 어플? 네네네. 그래서 그것도 그건 뭐 이름이 뭐예요? 막니 뭐니 뭐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 판례 뭐 서비스 말고 그 네네네. 자체로 제2의 로톡 막 이런 제2의 로톡. 거 생겼던데. 37분 55초분 두 변호사님께서 노래 불러도 패싱 되는 분위기. 이치현과 번님들 집시 여인 노래인데 4살 때 나온 노래인데 이걸 왜 알고 있는지 머쓱. 네. 최종 의견을 너무 사랑하는 민트정님께서 현장에서 발로 뛰고 땀 흘리며 취재하신 그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공동투쟁단체 기사 보고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집시법을 떠나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한 번쯤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지만 현실은 안타깝네요. 댓글 딱 하나네. 유일한 댓글이죠. 유일한 댓글. 거의 1인 시위하듯이 혼자 댓글. 이것마저 없었으면 하는. 네. 로엔굿이래요. 로엔굿. 로엔굿. 3년 전에 출시됐는데 대한변협이 최근에 이것도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고발을 하겠다고 네.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로엔굿. 정말 여기서 그렇군요라고 하고 대화가 끊기는 거 보니까 정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관심이, 같습니다. 네. 어쨌든 로톡 로엔굿 네. 공평하게 광고해드렸습니다. 근데 지난주 우리 방송하고 네. 한국노총이 대화 안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 뒤인가요? 그 그게? 뒤인 것 뒤에요. 같아요. 네. 경사노위에서 이제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며 점점 막 좀 극단으로 서로가 가는 것 같은데 참, 서로가 서로를 향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지만 현실이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집회는 계속 하고 있고 경찰 소환도 계속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또 소개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면 또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취자의 사연을 진단해 드리고 싶지만 청취자의 사연도 오지 않아서 네.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오랜만에 나 잊어버렸어요. 하도 안 보내. 봐봐요 여러분. 이렇게 안 보내니까 지금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소개를 이렇게 하는 거를 너무 안 해가지고 그런 것 그거 같은데. 아닌가요? 보이스 코리아. SBS 보이스 뉴스. 아, 네, 보이스 코리아 코리아가 아니에요? 뭐야? gmail.com. 아, 보이스 뉴스. 네. 골뱅이 gmail. 네, 보이스 코리아 아니고. 네. 보이스 뉴스. 많은 사연, 상담 보내주세요. 성심성의껏 더 열심히 답해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완성합니다. 방금 정치인 같았어. 진정성이 없죠. 그 그랬잖아요. 시작했어. 네. 그 말투에 진정성이 없어요. 목이 메었어 또. 네. 슬퍼서 목이 메었구만. 네. 진정성이 있네. 또 혼이 났네요. 진정성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은 사연을 보내주시면 네. 다음에 조성한 변호사님 열심히. 국리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결과 집탐이 남았으니 이 부분을 또 한번 짚어볼까요? 예. 어쩌다 마주친 판결. 사형수 조경민은 2006년 교도소에서 친해진 김종빈과 함께 춘천과 광주 등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서 여성 3명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사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조경민은 2020년 국가를 상대로 4,92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구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동안 1인당 2.58제곱미터 미만의 수용 면적을 제공했다며 그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당해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구지법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1인당 2.58제곱미터 미만이라며 스트레스와 열악한 교도소 탓에 피해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진 거죠. 네. 네. 이유가 뭘까요? 왜 받아들이지 않은 걸까요, 이게? 그 1인당 수용 면적이라고 하는 게 너무 협소하면 실제로 위법합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소송을 이겼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 판결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온? 네, 헌법재판소에서도 2016년도에 이미 구치소 내의 과밀 수용 행위 위헌 확인을 결정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27제곱미터
거기서 1인당 수용 면적이 약간 네.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아, 뭐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 따져봤을 때 팔다리 마음껏 뻗을 수 없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협소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신체 정신이 너무 건강에 악화돼서 사실 뭐 수용이 돼 있거나 뭐 아니면은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돼야 네. 하니까 지금 이 사람이 제기한 소송이 뭐 말도 안 되는 소송은 아니겠죠. 뭐 얼마든지 너무나 협소한 공간에서 인권 침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기된 소송이긴 한데 이 사람이 있었던 환경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권리가 뭐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근데 거죠. 사형수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다 그런 거예요? 그 사형수라고 다르게 보면 안 되긴 하겠죠. 뭐 실제 이 판결에서도 뭐 사형수니까 좀 더 감내해라. 아니 뭐 뭔가 이렇게 한 건 나는 아니군요. 시스템이 다른가 싶어서 뭐 독방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형수는 보통 독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 독방만 좁은 건지 다른 사람들 있는데도 다 좁은 건지. 다른 사람도 어차피 1인당 면적을 따지는 거니까 뭐 사형수라고 더 좁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될 수 있고. 형집행법 그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제 뭐 1인당 면적 이런 건 없는데 법무부 예규로 해서 홍거실 여러 사람 사는 곳에서는 2.58제곱미터는 넘어야 된다라는 예규가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부산구치소 쪽에서는 네. 2.58보다 작아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병행해서 이분도 이건 부분은 대구구치소에서 그게 너무 좁아서 자기가 침해를 당했다고 해서 국가배상 청구를 한 것 같은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쪽은 이 사형수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랑 홍거를 잘 못 시키기 때문에 독거를 줬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곳이었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오히려 홍거는 이제 엄청 좁게 더 들어가거든요. 오히려 독거가 더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은 사형수로서 독거니까 아마 좀 더 면적도 넓었을 테고 그리고 혼자 본인 소송을 했을 테고 그래서 네. 입증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서 기각당한 것 같습니다. 법원이 그랬어요. 이 사람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렇게 그렇죠,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게 만들어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이렇게 말했고 또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계신 분이 사형수를 여럿 만나보신 분인데 독거를 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과밀 수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어요. 홍거가 훨씬 더 좁게 인원수로 이게 나누면 똑같이 2.만약에 3제곱미터라고 해도 계산으로 해봤을 때 뭐 홍거에 있을 때와 독거를 할 때 이 삶의 쾌적함의 정도가 엄청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독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수치로 따져도 조금 더 넓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혼자 있는 방에도 그 다른 있을 만한 게 다 있어야 되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검찰 시보를 할 때 부산 네. 그 동부지검에서 할 때 이제 구치소 탐방이나 견학이랄까? 네, 하룻밤을 이제 잔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2009년 당시 안에서 자요, 동부지검에서. 밖에서 자요? 안에서 감옥 안에서? 알아서 알죠. 그 홍거실에서 예, 그러면은 일 체험을 저기 했었어요. 민속촌에서 범죄자 체험이네, 범죄자 체험. 민속촌에서 한 거 아니죠? 조선시대 감옥 체험 뭐 이런 거 아니고. 아, 나무로 돼 있는 거. 부산에는, 왔다 갔다 하는 거 부산에는 사람. 구치소에서 예, 그때 신문도 나오고 그랬어요. 저희 아, 그 기수만 그랬던 거예요? 예, 저희 기수만 예, 정말. 검찰 시보 그러면 남자 3명이서 그 지역 홍거실에? 예, 그 들어가서 이제 물품 다 맡기고 그 수용자복 입고 우와. 각 방에서 한 명씩. 그럼 딱 목적이 뭐예요? 그 체험에? 심정을 이해해봐라. 이제, 예, 그런 심정을 범죄자의 심정을 이해해봐라? 환경이나 그 수용자들의 그 알아보라는 취지로.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대충 하셨어요? 하루 주무셨다는 게. 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한 9시 10시까지 하고 나온 거죠. 나오기 싫다고 한 사람은 없었나? 나고 싫다고 한 사람은 없었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잠을 잘 잔 사람이 있었죠. 본인이 걸을 걸고 예. 체험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괜찮더라고. 어떤 좁았어요? 진짜 정말 진짜 좁아요? 바로 등 뒤에 이제 화장실 하나 있고 변기 있고 약간 칸막이만 있는 상태에서 정말 딱 누우니까 딱 차는 1인당 2.58은 넘었겠죠. 근데 3명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독거로. 아, 독거로 체험을 했다고요? 딱다 잡고 1인당 한 3제곱미터 정도? 특이하네. 그냥 비슷하게 여기 2.58에서 3. 하고 나서 어떤 소감은 뭐예요? 아 절대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되겠다. 그럼요. 아이고, 예. 그리고 특히 거기서 먹는 라면은 또 맛있더라. 못 견디실 것 같아.
독거는 너무 못 심심히 견디실 힘들어서. 거예요. 뭔가. 벽 받고 막 난리 나죠. 그런 경험이 또 있으시구나. 하여튼 이 기사가 네. 이 사람의 혐의를 지금 김선재 아나운서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읽지는 않았거든요. 좀 끔찍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이야기를 읽은 거랑 안 읽은 거가 네. 사람이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 저지른 범죄가 맞습니다. 뭐 이제 막 그렇죠. 뭐 철근 같은 것을 막 여성의 몸에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잔혹하게 묘사가 돼 있는데 그런 놈이 이제 사형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형수라 그러면 별 생각 없잖아요. 드라마 보면은 그 교도소 내에서 막 사형수 같은 경우에 뭔가 통달한 사람처럼 나오고 이러는데 네. 사실은 오죽하면 사형이 나왔겠어요. 우리나라 집행도 안 그러니까요. 되는. 그럼요. 사실 그 뭐 아주 뭐 어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일 수도 있고 살인일 수도 있고 연쇄살인일 수도 있고 이 사람도 지금 혐의를 읽어보면은 참 예. 말도 안 되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사형 선고받고 죽여도 시원찮을 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좁다고. 나 좁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그게 법적으로는 그거랑 그거를 연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선재 아나운서처럼 안 읽고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또 그거를 생각해 보면 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좀 기가 막히긴 하겠죠. 법적인 거 모르게 그 여론전에서 완전히 실패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도 했냐면은 진짜 바뀔 거라서 네. 했을 수도 있지만 뭐 돈을 받든지 약간 관종인가 이런 생각도 좀 이 했어요. 관종으로 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관심. 그냥 관심? 그냥 뭐 진짜 뭐 아무 그냥 목적 얻을 수 없이 있는 게 뭐 비싼 없잖아요. 얘기인지 욕만 몰라도 먹고. 예, 그냥 그러니까 진짜 뻔뻔하던가 정상적인- 관종이던가 둘 중에 하나가. 정상이라는 단어도 웃기지만 뭐 정상적인 사고 방식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판결도 하나 있어요. 볼까요? 1, 2급 시각장애인 A씨 등은 2017년 지마켓 등이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의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웹사이트의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해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1인당 200만 원, 총액 57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지마켓 등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3호에서 금지하는 차별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1심에서는 이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서 지마켓 등이 각각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역시 일부 승소했지만 1심에서 일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취소됐습니다. 네. 지마켓 ssg.com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 그러니까 저희 시각장애인에게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는 1심 판단이 2심에서 지금 2심까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유지가 됐지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부분이 취소가 된 거죠. 예, 그것은 위자료를 지급하려면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고 뭐 손해를 끼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고의 과실을 부정을 했네요. 왜냐하면은 이런 이유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 들어가 보면은 그 대체 텍스트 제공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미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대체 텍스트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 이미지를 또 묘사하고 설명하는 텍스트를 네. 만들 수는 있겠지만 네. 그건 이제 대체 텍스트라고 불리우지가 않고 그러니까 텍스트로 돼 있는 거를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게 해주는 네. 그런데 이제 쇼핑몰의 특성을 고려한 것 같아요. 그 고려한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그게 제일 큰 논거였고 쇼핑몰의 이런 특성상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야 될 거라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운영자들의 네. 그것을 제공하지 않은 것의 어떤 잘못에 고의과실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라고 해서 일단은 손해배상 부분은 기각이 된 걸로 좀 장애인들에게 불리하게 판결이 좀 바뀌었죠. 고의 과실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건 아니다라는 거는 뭔가 이 태생적으로 이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거에 한계가 있다는 그런 취지인 걸까요? 아니면은 뭐 이 사람들이 생각은 했는데 그게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인정해주긴 좀 그렇다. 네, 전자에 좀 같긴 한데 해주긴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네. 타인에게 이제 장애인이나 이렇게 차별행위를 하게 되면은 네.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차별행위를 할 때
차별해야지라고 하는 고의나 아니면 당연히 이거는 해줘야 되는 그냥 생각만 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왜 이런 거를 주의하지 않고 네. 안 해줬냐 나는 과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쇼핑몰 특성상 뭐 그것까지 이렇게 이미지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네. 생각하기 어려운 점을 좀 고려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각각 별도로 청구를 했나요? 지금 1심에서는 네.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부분을 항소심에서 취소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뭐 정신적 손해배상만 제기한 게 아닌가 기사를 아닌가? 봐서는 그냥 위자료만 같은 의미로 보면 되는. 네네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사실 또 200만 원 1인당 200만 원이었는데 1심에서도 1인당 10만 원 그러니까 20분의 1을 20분의 예, 인정을 했었는데 그마저 좀 취소가 된 상황이죠. 네. 이제 이렇게 그래도 판결이 나왔으니까 뭔가 기존보다는 더 화면 낭독기로 이렇게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부분을 좀 늘리지 않을까요? 아 이거 뭐, 이 쇼핑몰들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광고와 상세 내용 등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안 하면 위자료가 어떻게 바뀐 돼요? 거고. 네. 차별은 인정되고 네. 안 하면 이제 어떻게 사실 돼요? 뭐 여기 보통 어떤 의무 이행을 명하면서 안 하면 일일당 얼마씩 뭐 이행강제금 하긴 하는데 이 판결은 그런 건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하려면은 법 규정에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부분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근데 아마 판결에는 이행강제금이 명령이 돼 있진 않아서 네. 근데 이행하라고 했는데 이행을 안 하면 이제 더 이상 고의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을까. 그죠? 명백한 고의가 있는 그쵸. 게 아닐까. 제공하라 그랬는데 그럼 안 30 하면은 나올 때 바뀔 수도 있겠네요. 뭐 어느 어. 정도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다만 3심은 그런 것 같아요. 3심은 이제 법리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재판에서 뭐 이걸 이행강제로 붙이지는 않을 것 그런 재판 같고 아니고 이후에 계속 안 해주면 별도의 소송으로 뭐 한다든지 그 이후 사정에 대해서 이 그렇죠.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도 안 해주더라 그렇죠. 라는 걸 가지고 네.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인당 200만 원씩 청구를 하셨는데 그 총액이 57억 원이라고 나와 있으면 원고가 거의 뭐 2~3천 명 네, 이상이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많이. 근데 인당 그냥 10만 원만 인정해 준 1심에서도 이 항소심은 그마저도 20분의 1밖에도 안 되는 몇 억밖에 안 되는 돈을도 지급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네요. 네.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이런 것도 보면은 그 이제 청각 장애 있으신 분들 위해서 음악도 이제 설명해 주잖아요. 밑에 뭐 따뜻한 음악 이렇게 괄호해서 그런 것처럼 많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넷플릭스 보는데 그거 있더라고요. 그 네. 말끝을 흐리며 네. 막 이런 거까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거 켜놓고 봐요. 자막이 다 켜놓고 봐요. 특히 우리나라 안 들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 들려서 것도 그런 것도 우리나라 있고. 걸 켜온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잘 안 들려서 잘 안 들리기도 우리말이 하고. 그런 건지 아니 뭔가 음향이 그 이상한 넷플릭스 건지 특유의 음향이 너무 있어요. 예쁘나요? 아까 약간 잘 안 들리는 음향이 멀리서 있고. 들리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음향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자막을 볼 때 이해가 잘 되는 게 있어요. 훨씬. 지금 조성한 변호사 뭐라 하셨는데? 농협은행 자막 필요하다고 그 약간 그것도 계속 하시네요. 이거 내가 이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분위기 받아서 하네. 캐치를 해야죠. 성장해야죠. 그냥 넘어가고 있었는데 계속 뭔가 저는 웃고 일부러 계셔서. 요즘에는 네. 귀에 꽂고 이제 버즈나 네. 그걸 이제 TV랑 연결해서 네네. 보거든요. 그럴 때는 잘 들려요. 우리나라 네. 영화 드라마나 OT에서 그런 경우 일부러 자막을 꺼봅니다. 한번 내가 자꾸 좀 잘 안 들려 나이도 잘 안 들려서 테스트. 듣는 능력을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왜 이게 자꾸 자막에 의존하게 되니까 네. 오히려 더 열심히 안 듣는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꺼보기도 그리고 하는데. TV가 좋아지면서 그 스피커가 뭔가 서라운드로 그래서 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더 안 들려요. 그래서. 그래서 네. 그러니까 선명도가 대사 같은 거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쪽에서 이쪽 스피커로 어쩔 수 없이 그게 분리가 되면서 해상도가 떨어지는 느낌? 그리고 그쵸. 그 자막에 이렇게 그 아까 뭐 말끝이 흐리며 이런 설명 있잖아요. 그냥 소리 말고 제가 모르는 걸 거기에 써놓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괄호에서 뭐 선재가 뒤로 지나간다. 뭐 이런 거 같은 거. 나는 그거 모르고 있었는데. 모를 수 있는 나는 거. 반대예요. 근데 저는 그걸 안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맞아 안 보고 싶은 나는 것도 있는 왜냐면 게 그거를 내가 해석하고 싶은데 그렇지 해석을 그렇지. 해주잖아. 예를 들어서 뭐 그래서 체념한 한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게 체념이었네. 막 이런 거. 체념이었네 이러고. 근데 약간 맞아. 복합적인 그런 것도 있는데 되게 맞아요, 뭉뚱그려서 맞아요.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새로 등장한 인물이 살짝 어둠 속에서 나올 때 보통 그 맞아. 사람 사람이 이름 나올 누군지 적도 모르는데 뭐 규민 이렇게 나오면 네. 아 저 사람 규민이야. 근데 언젠가부터 있어요, 또 맞아. 남자일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해주더라고 배려를 또 해주더라고 스포 안 하려고. 난 형용사 쓸 때가 제일 그래.
그래서 뭐 음침하게 이러면은 음침하게. 나한테 안 음침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다 해석을 해주는 이건 음침한 거야. 약간 이렇게. 너무 그런 측면이 있죠. 너무 좁아지는 느낌. 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부산구치소 사진이 찾았습니다. 본인이 해? 이거 본인이 말랐어. 다방머리. 제목 죄수복 예, 입은 자- 사법 자고 일어나서, 연수생들. 이게 제목이네요. 진짜 어리고 진짜 어리시다. 사발면 먹고 마르셨다. 푹 자가지고 어리고 부은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남자시 여자시 이런 시트콤에 나온 대학생 같아요. 몇 년 전이에요? 2009년이죠 이게. 2009년? 14년 전이네. 14년 전. 여러분 죄수복 입은 사법 연수생들 찾아봐 주세요. 기사. 2009년 기사고요. 어디 10명이네 10명. 네, 열명. 부산일보네. 부산일보에 부산일보. 나왔습니다. 이 중에 제일 왼쪽에 있는 근데 왜 이렇게 우울한 표정이야 진짜로? 죄지은 표정인데요. 아니 진짜 죄지은 표정으로. 이거 말로 체념하며 이건데요. 아니, 몇 여기서 살 때예요? 들어가서도 밟고 그럴 순 없잖아요. 잠만 잘 잤다 뿐이지. 몇 살 때예요? 2009년. 29, 30? 애기네. 완전. 연수원 들어와서 이제 무슨 일 있으셨던 거예요 그 사이에? 너무 애기 같은데 지금. 여기 맨날. 지금 이게 뭐가? 똑바로 앉은. 똑바로 앉으세요. 아. 교도관이 소리치자 초보 수용자가 자세를 반듯하게 가다듬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막대하더라. 아니 이 얼굴로 이제 이렇게 어린 얼굴로 들어갔다가 지금 나오신 거 아니에요?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14년 목욕하고 네, 이제 만기 출소했습니다. 자원을 했네. 아 진짜? 10명이 자원을 했대요. 하셨어요? 역시 이야. 아니었나 봐. 하다 시작한 거 이거 그러니까 자원. 연수원에서 한 거군요. 네, 연수원 그 부산 동부지검에서 35기 때부터 15할 때 한번 우리 2005년도부터 너무 매년에 볼게요. 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눈빛 반짝이던 예비 법조인들이 졸지에 영락없는 범죄자들로 탈바꿈했다. 이것도 설명을 자세히 해주네 넷플릭스처럼. 아니, 이 기자분 너무 이렇게 기사 써도 되는 거예요? 몰입했어. 졸지 영락은 범죄 탈바꿈했다. 졸지에 영락없는 표정이 굳어졌다. 갈수록 딱딱해지는 교도관의 말투에. 무슨 범죄인지도 배정해줬나 본데? 뭐였어요? 그거 기억이 안 나요. 넌 인터뷰 없네요. 안웅 연수생 인터뷰. 저는 범털이었죠, 뭐. 범털이 뭐야? 조직 범죄? 아니, 개털 아니에요? 재산죄. 재산. 큰 거 이런 거. 뭐야? 과묵하게 뒤에 있고 인터뷰 안 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이런 게 또 다 남아 있네. 너무 웃기네. 좋은 경험 하셨네요. 푹 잤습니다, 저는. 이거. 네, 이제 이번 주뿐만이 아니죠. 아주 그냥 몇 주를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집중 탐구. 범죄자 신상 공개는 제가 와서도 한번 했던 것 같고 많이 다뤘던 주제인데요. 최근에 이 제도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다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이네요. 또 조 부산입니까? 변호사님. 네, 부산구치소. 부산입니다. 네, 부산구치소에 있습니다. 이분도. 네. 정유정 사건 첫 번째 사건인데요. 또래를 살인한 20대 여성 정유정 신상이 공개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이게 유튜버에 의해서 사실상 신상이 다 공개가 됐는데 일단 뭐 이모 씨라고 하면요. 이 사람은 아직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고 오늘 오후에 항소심 선고 있습니다. 네. 그래 우리가 항소심 선고 전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네요. 네, 내일 아마 그 소식과 함께 이 방송을 접하실 텐데 왜 정유정은 신상을 공개하고 돌려차기 남은 냅두냐 이런 논란이 일었죠. 그리고 유튜버가 이제 공개를 했으니까 아니 그 유튜버도 하는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건지 사실 신상 공개를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할 때 경찰이 왜 이 사람은 하고 저 사람은 안 하고 기준이 뭐냐 이런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의 논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유정 사건은 뭐 아마 내용은 다 많이들 아실 텐데 과외 앱을 통해서 만난 20대 여성 찾아가서 이제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 유기하고 이렇게 해서 붙잡힌 거고요. 범행한 지 한 5일 만에 6일 만에 부산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신상공개가 결정됐습니다. 부산청에서의 한 8년 만에 신상공개라고 하네요. 이유는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 예방 효과 등 공공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라고 한 거였고요. 돌려차기 사건 이거는 발생이 작년이에요. 거의 1년 됐네요. 이제 2022년 5월인데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서 진짜 있는 힘껏 발로 머리를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 폭행한 뒤에 CCTV 사각지대인 엘리베이터 뒤쪽 공간으로 둘러매고 이동한 뒤 한 7, 8분 있다가 도주를 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중상해죄가 적용이 돼서 송치가 됐고요. 검찰은 살인 미수죄로 바꿔서 기소를 했습니다. 1심은 이걸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12년이 나왔고요. 2심 진행 중에 지금 사건이 이렇게 이슈화 되면서 강한 살인 미수죄로 공소장이 다시 한번 변경돼서 다시 한번 변경된 거 아니죠. 네, 처음 변경돼서 재판부가 허가를 했고 오늘 선고가 날 예정입니다. 이게 참 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게 영상이 진짜 또 실제로 뉴스에서는 이게 딱 중간에 멈춤이지만 네. 실제 영상을 보면은 이게 막 소름이 끼치죠. 그리고 사건 자체도 진행이 매우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역동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요? 경찰이 네, 중상해죄 적용했는데 검찰이 약간 법리를 고려해서 네. 같은 그 상하실관계만 놓고 머리를 집중 가격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살인의 고의가 있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살인 미수가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1심 선고도 나왔는데 2심 진행 중에 성범죄 네. 충분히 의심이 된다고 해서 강간 살인 미수 이렇게 되면 형량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형량보다는. 데서 이거 피해자분이 직접 나와서 네. 인터뷰하는 거 들었는데 네네네. 시간이 좀 지나서 자기가 엄청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막 어떻게 하면 더 네. 이렇게 바꿀 수 있을지 엄청 노력하셨다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시더라고요. 죄명을 바꾼다든지 자기도 엄청 크게 나름대로. 네. 그래서 구형이 지금 35년인 네네. 상황이죠. 오늘 이제 선고 형량을 좀 봐야 될 텐데 또 강간살인 미수가 일단 인정이 될지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예. 보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당시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랬을까? 처음에는 막 그냥 묻지마 폭행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갔는데 네. 목적이 있었지 않을까? 그리고 이 7, 8분 동안 뭘 하다가 갔나? 설마 진짜 아무 이유 없이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기억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뭐 해리성 기억 장애라고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거를 자기는 처음에 다행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냥 자기 잘 잊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너무 기억을 하고 싶어서 이거를 그래서 기록을 찾아다니고 근데 이것도 나중에 얘기할 수 있겠지만 피해자가 이런 사건에서 그런 피의자의 진술 조서를 받아보고 이런 게 다 지금 안 되더라고요. 사건을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이 남자의 여친 이 남자를 숨겨준 혐의로 같이 기소된 게 있어요. 범인 도피로. 네네. 근데 그분은 구속이 안 됐으니까 이제 밖에 나와 있으니까 이 여자분이 그 여친을 찾아서 좀 얘기 좀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동 피고인이었던 그분이 수사 기록이랑 이런 걸 다 줬나 봐요. 이 피해자한테. 그래서 개인적으로. 네네. 그래서 아니 이 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재판할 때 가서 뭐라고 하는지만 좀 알 수 있고 그 전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가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자기가 체크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그것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게 강간살인죄는 그 강간의 고의와 살인의 고의가 다 같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형량은 물론 미수지만 이제 기수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그냥 사형 또는 무기징역 끝이에요. 아 그래요? 네,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규정에. 그래서 뭐 가장 형량이 높은 범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데 왜 신상 공개를 안 하냐, 안 했냐 얘기가 이제 막 나오는데요. 지금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더라고요. 이제 네. 여기서 어떤 내용으로 이걸 규정하고 있죠? 어떤 때에 공개할 수 있도록? 알면서 물어보는 거 봐. 질문. 유도. 예, 요건이 4가지입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사건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범죄의 종류죠. 두 번째는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세 번째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청소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소극적 요건이죠. 네. 이 4개를 모두 갖춰야만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항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정해야 되고 이 신상 공개를 남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이제 굳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 되는 거긴 하죠. 남용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특정 강력 범죄라는 거는 이제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2조에서 네. 정의를 하고 있는데 뭐 살인,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등 상해치상치사, 강제추행 등 강도 살인, 폭처법상 뭐 단체 구성 등등 이제 신체에 관해서 그렇네요. 주로 신체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범죄만 네. 추려서 특정 강력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만약에 경찰 단계에서 뭐 네. DNA 검사 이렇게 빨리 이루어져서 강간살인 미수라든지 이쪽으로 갔다면은 처음부터 네, 신상 공개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중상해죄였기 때문에 여기 해당이 안 된 거죠, 아예. 그리고 검찰이 기소는 뭐 나름 더 강하게 잘 했지만 기소하고 나면 이제 피고인이 되니까 네. 이게 피의자 신상공개법이거든요. 결국에는 확정받고 예, 그렇죠. 이제는 뭐 성범죄자 이게 신상공개제도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 유죄 판결 확정되면서 이제 신상공개해라 이렇게 법원이 얘기하는 거밖에 안 남은 거죠. 그 알림이에 뜨게 만드는 네네네. 그거.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공백이 생기는 거지. 그새 공백이 생기고 뭐 좀 더 피의자 시절에 뭐 정유정하고 좀 비교하면서 좀 이 사람도 공개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현재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이 피해자분은 물론 사망이 일어난 범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만 피해자가 살아 있는 건에 대해서 해주는 게 맞지 않냐. 나와서 보복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얼마나 돌아다니고 지금 아니, 그럴 그리고 가능성이 이 있는데. 범죄가 여튼 무슨 면식범 이런 것도 아니고 그죠. 일반 국민들도 조심하려면 네네. 알아야 하지 않나라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그 구치소에서 뭐 나가면 또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네, 또 주소도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이사간 그런 주소도. 오히려 진짜 재범을 할 걸로 보이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재는 어쨌든 구속은 돼 있는 상태죠. 네.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이걸 보면서 처음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도 카톡방에도 얘기를 했지만 피의자 1심 진행 중, 1심 유죄, 2심 진행 중, 2심 유죄 이렇게 쭉 있으면 네. 피의자가 제일 뭐랄까요? 초기 수사 단계? 단계에서의 수사 단계? 그런 지층이죠. 이 판단이 점점 더 강해지는 순으로 가는데 네. 피의자 단계일 때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 뒤로 갈수록 못하고 뒤로 가면 이제 못하고 유죄 네. 확정되면 이제 공개를 또 성범죄 네. 같은 경우는 할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이렇게 피의자 때 하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도 그런 들고. 생각도 드시고. 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구속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어차피 튀면 지명수배해서 공개가 될 거고 지금 상태에서 사실 공개해서 얻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개해서 이제 이게 범죄 예방이랑 네. 특히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을 막고 뭐 이런 거긴 한데 네. 일단 뭐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 상태여서 네. 사실 뭐 현 상태에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게 보통 이제 이런 강력범죄는 다 구속됐을 거 아니에요. 구속 안 된 그렇죠.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구속됐는데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 범죄 예방이랑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법조문에도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인 거거든요. 네. 알고 싶다. 저렇게 나쁜 흉악한 범죄를 극악무도한 놈의 얼굴과 이름을 예전에 뭐 우리가 수많은 흉악범들이 스쳐 지나가죠. 뭐 조주빈도 있었고 강호순도 있었고 연쇄살인 이거는 좀 중요한 정보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로 위해를 끼쳐서가 아니라 공공의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제 논의가 있고 또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하고 일본은 그냥 다 공개하고 막 이러거든요. 머그샷 잡았을 때부터 그냥 막 그냥 바로 공개하죠. 그래서 23살 누구 뭐 이러면서. 아주 심각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도 네. 공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뭐지 그 기시다예요? 이름 모르겠네. 맞아요. 기시다. 총리한테 뭐 총리. 던졌나요? 네. 뭐 그 사람 바로 공개. 네. 뭐 그게 위험한 걸 던진 건 아니죠. 뭐 폭약을 던진 건 아니잖아요. 위험한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위험한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막 그때 판사 변호사 부부인가가 어디 하와이인지 괌인지에서 애기 차에 맞아요. 놔두고 네. 가서 거기서 막 조사받았나 하여튼 그랬는데 저 아는 사람. 아 그래요? 아니 건너서 알아서 뭐. 그 현지 매체는 이제 뭐
다 나왔잖아요. 바로 다 나왔는데 우리는 이제 보도할 때 뭐 법조인 뭐 A 씨, B 씨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 인터넷에 사실 뜬다는 게 물론 찾아봐야 되는 수고와 노력은 있지만 사실 다 공개되는 건데 이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나 싶기도 그러니까 하고.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제 보도는 못하게 하는 게 조금 네. 애매하다. 구글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또 신상 공개할 때 신상 공개를 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이제 수사기관이 하는 거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이제 뭐 기각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그 내부에서 하는 건데 예전에 제주도에서 뭐 유명 식당 대표가 이제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 위원회는 열었는데 비공개 결정이 나온 거거든요. 이제 뭐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가 중대하긴 하지만 네. 피의자와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등 인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뭐 피의자와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는 이게 알려지다 보면 당연히 따라오는 건데 이 사건만 이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뭐 이렇게 나온 게 또 뭐 어떻게 봐야 되나. 물론 뭐 사건마다 다르겠죠. 범죄의 네. 종류나 이런 거에 따라서 피의자를 공개했더니 오히려 피해자 가족이 누군지 특정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관계성에서. 뭐 무슨 가족 간의 회사 살해 대표면은 사건 그 회사 이런 거. 직원이니까 뭐 이런 네네. 식으로. 그래서 뭐 사건마다 좀 판단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제가 피해자 입장이면 왜 저거는 해주는데 나는 안 해주라고 그렇죠. 예, 그런 생각할 것 생각이 같아요. 있겠죠. 근데 수사의 밀행성이라고 해서 네. 이제 수사는 뭐 수사관께서는 거의 뭐 피해자나 피의자나 뭐 수사 기관의 정보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못하고 거의 수사 기관이 정보를 통제를 하는데 그게 원칙적인 모습이랄까 그 공개를 안 하는 게 원래 원칙인데 이 네. 특정 강력 범죄에 있어서 이 조항을 만들어서 예외를 허용해 준 걸로 보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네네. 예외. 그래서 정말 모든 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한 건 한 건 다 판단을 해서 네. 근데 그 주체는 수사 기관이 될 수밖에 없고 네. 뭐 국민 알 권리랑 결국에는 이익 형량 충돌 문제인데 어느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좀 방점 주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포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 문제도 뭐 추가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좀 추가적으로 머그샷을 공개할 신상 것인가, 공개. 포샵이 된 사진을 공개할 그쵸, 그건 것인가. 다른 또 추가의 쟁점이죠. 그러니까 공개가 된 경우에도 너무 이게 못 차이가 알아보고. 나니까 공개가 의미가 있냐. 정유정 같은 경우도 좀 과거 사진이었고 나올 때 이제 그 페도라 같은 모자를 써가지고 예전에 그 신당 얼굴 안 보여줬잖아요. 신당역 그때도 네, 포샤시한 증명사진. 그렇죠. 그래서 안 보여줄 때 이제 설령 이게 신상 공개가 됐어도 코로나 때 이제 마스크를 뭐 벗으라라고 해도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벗어야 될 의무가 있지는 않거든요. 또 자기가 안 벗으면 안 벗으면 안 벗는 거죠. 거고 벗은 사람도 있었죠. 뭐 안 네. 벗는 사람도 있었고 뭐 그랬었죠. 아 근데 그 포샵을 하고 그 포샵을 한 건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공개된 사진을 가지고 이제 막 포샵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한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거죠. 그게 실제로는 이럴 거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건가? 그 의도를 잘 모르겠네. 제가 잘 못 봐가지고. 아무 생각 아니, 없었던 것 같아요. 임찬종 기자 네. 기사를 찾아봤네요. 기시다 네.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졌네요. 아, 네. 위험한 하지 않은 거네요. 게 아니고 그리고 네. 그 충격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이런 참 황당한 사건도 있었네요. 테네시주에서 힐튼 호텔 매니저가 객실에 자고 있는 손님들의 발가락을 빤 사실 들통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강력 뭐라고요? 사건은 아니 이렇게 썼어요. 이 기자 추행 아니야, 임 추행? 기자님이 모르겠어요. 말하다 강력 사건은 아니지만 이제 바로 이제 얼굴하고 이렇게 이름하고 나이 다 공개가 됐었다. 그러니까 이게 기사의 취지는 강력 범죄는 아니잖아요. 강력 범죄인가? 좀 말하다 보니까 강제추행. 강제 추행인데 근데 강제 추행이 웃으면 안 되는데 특수로 나오네요. 갈 수 있는 게 주거 침입이 되니까 아. 야간에 주거 침입을 해서 근데 이 기자는 예를 들어서 뭐 아니, 뭐 연쇄 흉기를 뭐 이런 살인이나 그런 뭐 이런 류는 아니지 않냐라는 심각한 거죠. 뭐 네. 성범죄나 정도가 높은 네. 그건 아닌 거에 비해서 이런 것도 이제 이 기사의 취지는 공개가 됐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강력 사건도 공개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네. 궁금한 게 그 신상 공개 제도라는 거에 약간 부끄러움을 주는 의도 목적도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있겠죠? 사례 같은 건 예를 들면은 네. 그렇죠. 뭐 성범죄라든지 그런 아니면 네. 포션이 더 큰 것 같아서 수치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요즘 아니 신조어 쓰지 맙시다. 어쨌든 뭐 해주세요.
말씀하시는 그게 약간 또 성적으로 연동되는 저 신조어라 안 쓰겠습니다. 네. 쓰지 마시고. 네. 하여튼 그런 목적도 있나? 이런 해외 사례를 있지 않을까요? 보면 그 재범 방지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조심하라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측면도 있지만 본인이 네. 얼굴이 이렇게 막 다 알려진 뒤에 조심히 살아라라는 함부로 거 살지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네네네. 그게 약간 얼굴 팔려. 수치스러움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효과가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길 그 얘기 됐어요. 나 어차피 인생 종쳤는데 그리고 근데 약간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과시하는 약간 조지미 그리고 스타일이 약간 나 그러지 어디서 않았어요? 저는 악마입니다. 뭐 어디서 이러면서. 봤는데 그 후에 또 막 성형하고 뭐 이런 케이스도 그런 있어요. 케이스도 있고. 페이스 오프. 그러니까 사실 진짜로 사실 이게 그런 경우 우리나라에 신상을 있었어요. 공개하는 거를 무슨 형벌 효용이- 목적으로 삼는 건 저는 그러니까 뭐 벌을 주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그게 저는 성범죄 같은 경우에 출소가 되니까 네. 재범을 막아야 되고 지역 사회에서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피해자 단계에서 우리가 얼굴 알고 싶다 혹은 반대로 이제 막 가려주고 모자이크하면 그걸 보는 국민들이 뭔데 저렇게 옆에 형사는 얼굴 다 나오는데 형사님 위험한데 네. 저 자식은 뭔데 이렇게 얼굴 가려주고 우리나라 언론 문제야 왜 이렇게 다 쟤들 저런 애들 챙겨줘 라고 이제 하는 인식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사실 저는 피해자 단계에서 아직 유죄도 안 나온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공개해야 될 이유는 잘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인 거죠. 알 권리. 근데 알 권리도 중요하거든요. 알 권리가 되게 진지한 것만 되게 공익적인 것만 알 권리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저 녀석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이게 온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저런 그것도 알 흉악한 권리. 짓을 한 놈 얼굴 좀 봐야겠다라는 것도 사실 알 권리에 들어가거든요. 해소감. 그렇죠. 그것도 들어가긴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러나 그거 하나 말고는 저는 범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지 않고서는 뭐 큰 의미가 있나 이 그러면은 제도가.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피해자분도 원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원하고 그렇죠. 있어요. 피해자의 의사도 그렇죠. 사실은 좀 의미는 합법적인 있죠. 절차를 통해 그러면은 공개되기를. 향후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성범죄가 유죄가 나오면은 확정 거의 무조건 전에는 공개죠. 없는 거죠. 없죠. 네, 확정되면 공개고. 근데 뭐 그 상태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피해자분의 의지는 제가 의사는 당연히 존중해야 되지만 일단 당장 밖에 나와서 위해를 가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도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거죠. 아까 이게 말씀하신 그 네. 얼굴 공개의 그 요건 중에서도 네.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이라는 부분 자체는 거의 유죄로서 증거가 확실하다는 좀 자기가 했다 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네. 그런 정도가 확실해야 공개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네. 뭐 무죄 추정의 원칙 인도비오 프로레고가 있지만 이미 유죄가 아닌가 이런 상태에서 네. 이 하지만 말씀을 들어보면 조 변호사님은 강하게 그냥 얼굴을 다 하지만 아니라니까.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법률가로서는 안 하지만 이제 나누는데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과 유죄가 확정된 거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어도 아직 유죄는커녕 피의자 단계인데 뭐 충분한 증거가 있지만 무죄가 나온 사건도 많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게 모르겠어요. 억울한 사람을 구속을 시키고 좀 빵에 살게 한 것이 나중에 무죄로 밝혀졌을 때도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거는 뭐 경제적인 보상으로 어느 정도라도 저는 치유가 된다고 보는데 형사보상. 전 국민에게 얼굴이 공개된 거는 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무죄가 나온 것도 잘 안 알려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명예훼손이라는 게 보통 특징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좀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근데 입장이긴 하거든요. 궁금한 게 이거 공개할 때 예를 들면 구속되는 경우에는 네. 뭐 증거 인멸 우려가 뭐 도주 이런 그래서 구속하는 거죠. 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유를 얘기해 주진 않죠. 왜 공개를 하긴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왜 이거는 공개를 안 한 한다 두 줄.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법원의 판결은 아니니까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아니라 신상공개위원회라고 그냥 판단이죠. 판단. 왜냐하면은 지역에 그러니까 사람들 모여가지고 사실은 제일 납득이 안 되는 교수.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는 하고 얘는 안 하고 뭐 이런 일관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맞아요. 나름의 사실은 결정을 불만 포인트인 하지만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공개하진 않죠 판결문처럼. 그러니까 그 근거를 그냥 뭐- 몰라서 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경찰, 의사, 교수 등 뭐 변호사도 있겠죠 아마. 네. 7명으로 해가지고 시도청마다 이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시도청마다 뭐 좀 다를 수도 있고 판결처럼 엄격한 기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위원이 누군지도 안 가르쳐 줍니다. 아 위원 신상 공개를 안 하는군요. 네, 이게 막 외부 압력과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네. 때문에. 아니 그거는 뭐 공개 안 하는 게 네, 맞는 것 그럴 수 같긴 있겠- 하네요. 네, 근데 정말 진짜 원칙은 비공개고 네, 네. 정말 예의적인
조항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안 하면 그 아까 말씀 주신 테네시나 기시다처럼 그냥 사건. 언론이 다 보도하던데 왜 언론이 하면 안 되냐라는 네.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 유튜버가 한 것처럼 유튜버도 하는데 뭐 이렇게. 하지만 언론이 핑계 댈 수 있는 네. 세기말 판례가 하나 있죠. 이 판례가 모든 이제 언론의 지침을 바꿔버린 네. 대법원의 사건이었죠. 근데 그 이후에도 사건 진행이 어떻게 했어요? 예. 그 이후에도 그런 게 있지만 제가 찾아보다가 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2000몇 년이냐? 2020년에 조주빈 신상 공개를 SBS가 제일 먼저 했거든요. 경찰 신상 공개 위원회 열리기 전날에 전날에 그냥 해버렸죠. 그냥 심각하고 우린 알 권리 있다가 알 권리도 있기 지금부터 때문에 범인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진짜 이렇게 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앵커가 했어요. 그렇게 진짜. 하죠. 보통 네. 그렇게 하죠. 우리는 그냥 결정했다. 우리 판단으로 한다. 우리 언론사에서는. 근데 이제 이거는 다 혹시나 나중에 뭔가 문제 제기를 하면 다 감수하겠다는 그런 그렇죠. 판단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그 세기말 판례 때문에. 세기말적인 세기말. 법무팀 어리둥절. 네. 그 사건 좀 설명을 네. 해주시면. 네, 이게 임찬종 범조 전문 기자로서의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주신 취재 파일에서도 참고를 했는데 네. 대법원이 1999년에 이제 판결을 낸 게 있어요. 언론에서 실명 보도를 한 이후에 손해배상을 하라라고 확정이 난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서초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기자실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런 걸 했다라고 하면서 취재를 요청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기자들이 그 설명을 듣고 사건을 얼굴 등과 함께 보도를 했어요. 이게 뭐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여성이 뭐 청부 폭력배에게 남편을 뭐 이렇게 혼내주고 뭐 이렇게 돈을 뭐 위자료 받아주거나 살해하면은 네. 대가로 1억 주겠다. 이건 뭐 완전 황해죠, 황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올 만한 이거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 네. 사건도 네. 상당히 예. 그렇게 해주겠다면서 그 남편 일단 찾아야 되니까 남편 친구를 감금 폭행했다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그 여성이 네네 아내가 했는데 형사 무죄가 판결났어요. 나중에 보도가 시간이 지나서 나와버렸는데 또 그렇게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국가와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제 언론사들의 여러 가지 주장 중에는 아니 수사기관이 이렇게 했는데 그 우리는 수사기관을 믿고 보도를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했는데 다 이제 기각된 거죠. 기각되고 청구가 인용돼서 손해배상을 네. 해줬겠죠. 이 그러니까, 여성분한테. 네, 그 수사기관에서도 예를 들면 공식 기자회견이나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따로 아까 기자실에 연락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의 소통을 거친 것, 그다음에 이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판결 요지가 나온 게 있는데 네. 보면은 범죄 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나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보도에 네. 그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을 설명하면 네. 명예훼손 사실 어떤 사람의 범죄 혐의를 신상을 공개하면서 보도하면 그냥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죠. 당연한 거죠. 명예훼손 되죠. 모든 요건을 갖춘 나쁜 짓을 거죠. 했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범죄가 성립하려면 뭐 아시다시피 구속 요건 해당성이 있고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을 죽이면은 살인죄죠.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할 상태에서 피할 수 없어서 하면은 정당방위가 돼서 이제 위법성이 네. 조각되는 것처럼 언론에서 범죄 어떤 특정인을 딱 특정해서 이 인간이 뭐 범죄를 저질렀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국회의원이 네.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딱 특정해서 보도를 하면 명예훼손 됩니다. 구속 요건이. 근데 이제 위법성 단계에서 아니 국회의원이 저런 범죄 저지르면 돼라고 해서 저거는 공공성이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이제 위법성이 조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범죄자의 신원을 보도하는 게 과연 공공성이 있냐가 핵심이 된 거죠. 범죄자가 누군지를 밝히는 것이. 근데 이 판결은 공적 인물 이제 뭐 국가의 고위 공직자나 뭐 국회의원, 정치 이런 사람들 아니면 뭐 기업의 대표 뭐 이런 사람이 뭐 기업을 운영하면서 무슨 주가 가지고 장난을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 사람을 특정해서 그 사람의 범죄까지 보도하는 게 공공성이 있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일반인이잖아요. 네, 그냥 일반인. 일반인이면 A 씨가 이런 뭐 남편한테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되는데 A 씨가 누군지 공개한 거는 범죄의 보도와 범죄인 이름의 보도는 공공성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다르다. 네. 그래서 공공성이 없다 보니 명예훼손이 돼서
이제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네. 사건이죠. 근데 이게 유죄가 됐다면 판단이 됐어도- 완전 달라졌을 수는 있죠. 달라졌겠죠. 예. 네. 그러니까 좀 무죄가 돼서 이렇게 된 거죠. 무죄가 돼서 이렇게 된 거겠지. 유죄 났다고 하면 네. 이렇게까지 근데 세게는 안 라는 생각이 좀 됐을까? 들긴 하더라고요. 100% 달라진 거는 뭐 아닐 수도 아니, 있겠죠. 그렇죠. 또 일반인이기 예, 때문에. 일반인이라서 어쨌든 이때도 이 사건 피의자 이후로 단계일 때 한 거고. 이제 네. 모든 언론사들이 네. 수그리게 된 거죠. 약간 이렇게 공인이 아니면 쪼그라든 공인이 아니면 공인이 아니면 공인만 파기 시작했다. 이건 아니지만 근데 공인인데 약간 네. 사적인 관계에서 일어나고 이런 거면 애매하죠. 그러니까 아, 예를 그런 게 들어서 공공성이 있다고 볼 수 예를 있나? 들어서 뭐 국회의원이 바람을 피웠다. 이게 좀 애매하죠, 사실. 바람을 피운 건 좋지 뭐 않은데 고위 공직자가 가족 간의 재산 분쟁으로 누구랑 아니 치고받고 뭐 이런 더 거 애매한 걸 있었어. 내겠다. 총각인 국회의원이 되게 뭐이 여자 저 여자 막 만나고 다닌다. 그러니까 결혼 안 했어. 그럼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거는 보도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문제 하나씩 내볼까요? 근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네. 앞주단에 보면 네. 서초 경찰서에서 오히려 기사를 내달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네, 것 네. 같은데 그게 맞는 네, 이 거예요? 사건은 맞아요. 맞아요. 예, 먼저 얘기한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뭔가 큰 사건을 과시하기 위해서 네, 네. 그런 얘기가 좀 들어갔고 근데 결국엔 무죄가 나와버리니까 네. 부끄럽겠다. 국가를 상대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예. 인정이 됐고. 국가도 인정되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 판결의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요즘에 무슨 기사를 쓰고 하면 보도에 항상 댓글이 이렇게 달려요. 제가 느낀 거지만 예를 들면 뭐 병원이나 의사가 뭘 범죄를 저질렀다 뭐 하면은 병원이지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한 가지 뭐 이런 알려줘야 것들. 그리고 뭐 그러고 대댓글 언제 눌러보면 제품인지 초성으로 알려줘야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내가 대댓글 안 대댓글 누르잖아. 그럼 눌러봤네. 지역이랑 초성 나와요. 나와. 혹시 대댓글 넣었더니 알고 싶으면 쿠팡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쿠팡 근데 그만할게요. 짜증나게 무한쿠팡문에 잘못 써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한 쿠팡. 그러니까 모든 잘못 써놓은 결론은 사람도 있을 쿠팡이야. 거고, 그걸로 오히려 쿠팡 피해를 유니버스. 보는 네. 사람도 있고 잘못 써놓은 사람도 있어요. 뭐 소비자가 쓰는 뭐 예를 들면 바로 그거라니까요. 잘못 쓰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얘기.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또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 얘기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상품 같은 경우도 네. 뭐 리콜됐다. 네. 리콜 정도 되면 보도가 되겠네. 근데 무슨 물질이 들어있는 것 같다. 검출됐다. 검출됐다. 애기 용품에서 뭐가 나왔다. 근데 무슨 애기 뭐 이런 거. 용품인지 얘기 안 해주고 회사. 네, 그죠? 그럼 이제 댓글에 다 막 기자 너만 알면 다냐 뭐 이런 그거 달리고. 너만 안 쓰려고. 그리고 특히 그 연예인 우리도 쓰고 기사에 싶어. 연예인 기사에 왜 뭐 알파벳이나 뭐 초성 같은 걸로 나가면은 그쵸. 그러니까 다 찾아봐서, 다 찾아봐서 네. 맞추잖아요. 애꿎은 사람이 언급되기도 하고 하니까 예전에 너무 웃긴 거 하나 있었는데 그 알파벳 첫 글자인데 누군지 다 알 수 있는 알파벳이었는데 Z 그러면서 아니, Z가 어디 있어요? 잘 안 나오면서. 정현석이에요? 정현석? 네. 네. 조성원. 아무튼 그래서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조금 대법원 M이었나 M? 응? 아니 M이면 별로 없잖아. 민, 문, 민, 이 정도밖에 문 뭐 이런 없어서. 거. 마 근데 거의 무슨 뭐 뭐 나이랑 이 정도라고 하면은 다 나오는 거죠. M이 뭐. 거의 없는. M 정도면 다 나오는 그거보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게 많죠. 뭐 구체적으로 묘사를 뭐 3인조 그룹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죠. 몇 년 전 보통은. 무슨 드라마에서 3인조 뭐 혼성 그룹 재벌 이런 역할로 식으로. 인기를 뭐 모아서 그런 식으로 하죠. MC가 뭐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보도가? 다 나오는 거. 하여튼 이런 아까 어느 병원인지 알려줘야지 막 이런 거 같은 걸 보면은 이런 측면에서의 공익성을 또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를 임찬종 기자가 했죠. 그 네. 저는 이제 임찬종 기자의 취재 파일을 역시 이 사람은 네. 정말 네. 법조인처럼 네. 정확하게 기사를 잘 쓰구나 하면서 네. 읽긴 했는데 네, 다만 이제 임찬종 기자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 얘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일반인에 대한 범죄 보도에 대해서 너무 경직돼 있다. 네. 이 99년 판결이 한번 세기말에 나오면서 그 일반인의 피의자의 신상에 대해서 보도하는 건 거의 다 이게 명예훼손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아까 말한 그런 케이스들 네, 국민의 알 권리가 커질 수가 있겠죠. 어떤 제품에 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네, 네. 어떤 병원에서 무슨 무자격자가 뭐 시술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를 이제 예를 들면서 이 알 권리 측면에서 너무 또 다른 나라 얘기도 많이 하시면서 임 네. 기자님이 너무 이제 막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던데 네. 다만 이제 뭐 어느 정도 공감하는 측면도 있고요. 당연히. 근데 이제 우리 법원이 그러니까 일단 공인은 빼고 일반인의 범죄를 보도할 때 일반인의 신상을 보도하는 게
범죄를 보도하는 것 자체만큼의 공공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반드시. 네. 어쨌든 몸을 사리게 되는 건 맞고 경직돼 있고 좀 다들 조심하게 된 건 맞는데 일반인도 개인 신상에 대한 보도를 하는 것이 언제나 공공성이 없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임 기자는 약간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것 같아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뭐 틀렸다는 건 절대 아닌데 네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이거 뭐 법조인의 견해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타당한 견해인데 저는 네.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 판결을 잘 읽어보면 반드시란 말이 있어요. 범죄인 신원에 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대한 보도와 같은 정도의 공공성 가진 건 아니다고 했기 때문에 일반인의 범죄인 신상을 보도하는 게 아까 말한 그 제조사나 병원이나 이런 사건처럼 국민의 건강이나 뭐 여러 가지 공공의 목적과 알 권리에 부합하면 저는 이 뭡니까? 공공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여지를 남겨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시원하게 어겨서 보도를 한 다음에 판례를 만들면 그게 그거 박 기자가 한번 해보라는 거죠. 박하정 기자가 한번 해보고 박하정 기자도 신상을 공개하세요. 그래가지고 본인 얼굴하고 같이 해가지고 맨날 공개돼 있어. 네이버에 범죄자, 맨날 나와. 범죄자 얼굴하고 같이 해가지고 누가 범죄자야 이렇게 헷갈리게 약간 해놓고 누가 기자일까요? 전화번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이게 저랑 같이 하실 분. 저희는 좀 빠지겠습니다. 손 들었네요. 저기. 그러니까 이게 임 기자님 얘기가 되게 존중을 하고 네. 그리고 저도 감동 먹었습니다. 취재 파일이 기사가 되게 아니 진짜 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고 댓글에 반응이 되게 좋아요. 반응도 좋고 저도 좋아하는 기자고 진심으로. 근데 듣고 계십니까? 예, 근데 왜 이제 까는 거죠 앞에? 근데 좀 뒷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반대다가 아니라 뉘앙스가 좀 그러네요. 이제 반드시가 이쪽인데 저는 이제 뭐 이 99년 세기말 판결을 가지고도 네. 우리가 좀 다양한 네. 기자들이 시도를 해서 좀 벌금도 먹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네. 전과자가 되는군요. 명예훼손으로. 우리 법무팀에서 이 방송을 싫어해요. 그런가요? 법무팀은 일단 가장 보수적인 팀이거든요. 하지 마라. 맨날 하지 마. 맨날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회사의 법무팀 하지 마라. 웬만하면 가려라.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리스크 컨트롤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데 뭘 하든지 하지 마라. 한번 시원하게 우리가 한번 해보고 역사 이름 남기고 M본부로 옮기고 뭐 이렇게.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하여튼 여지는 있는데 갑자기 누가 너무 즐거워졌어. 고양이 목처럼 누가 이렇게 자칫 나서긴 좀 힘든 상황이네요. 퇴직 1년 남으신 분이 하는 게 어떨까요? 그냥 임 기자가 이거 하려고 회사가 안 지켰어. 그럴 수도 있긴. 임 기자가 이거 하려고 지금 까는 거 아니에요, 밑밥? 이러고 이제 본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지켜볼게요, 임 기자. 네. 얼마나 용기 있게 하시는지. 응원합니다. 예. 일반인 신상 공개 한번 시원하게 합시다. 강력 범죄, 나쁜 놈들. 어때요? 죽여버리시죠. 유튜버랑 콜라보. 최악이네요, 정말. 이게 참 어려워요.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진짜 고민이 돼. 왜냐면 제가 무슨 보도를 봤냐면 최근에 정유정이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유정의 고등학교 시절을 일했다면서 고등학교 시절 사진 막 나온 보도가 있었어요. 제가 보면서 이것은 무슨 보도의 가치가 있을까? 그 고등학교 때 일했다. 그러니까 맞아요. 고등학교 때 뭐 어떤 친구였다, 뭐 이런 거. 근데 사진은 그 사람들의 논리는 그거였어. 지금 사진이 얼굴을 못 알아보일 그런 취지겠지. 정도였다. 그래요? 뭐 이런 거였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 앨범 막 찾아가지고 입수했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이거를 알아야 될까 전 국민이? 그렇죠. 예.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는 사진보다도 오히려 그 스토리가 더 이런 걸 내가 알아야 되나? 그것도 있어요. 요즘에 너무 막 어린 시절 어땠고 막 또 이런 이제 거. 이런 범죄자의 수법. 서사 부여하는 문제도 있는 거고. 수법 이런 것도 별로 알고 싶지 않고. 네. 그렇죠.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남들이 안 가진 거를 보여주고 싶어 하니까. 언론의 기자들이란 아니 기자들뿐만 아니라 유튜버도 그렇고 어떤 컨텐츠를 뭔가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남들이 안 하는 새로운 걸 보여주고 싶다는 욕구가 있잖아요. 유튜버랑 기자는 근데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거를 실현하는 이제 실현하는 정도 차이가 정도의 많이 차이가 있는 거죠. 큰 거죠. 네. 기사가 이게 신상 공개 후에도 못 알아봤다. 뭐 이게 있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개를 네. 했는데 못 알아봤다. 옛날 사진 이거 막 이런 거 증명사진 기준으로 하니까. 네.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열띤 토론과 네. 이제 새로운 판례를 만들 때가 됐다는 여러 좋은 의견. 예, 여러분 감사하고요. 댓글로 네. 누가 할 것인가? 신상 공개를 하자는 네. 누가 할 것인가? 아무런 거 봐. 댓글 네. 반대 의견, 찬성 의견 모두 네. 환영합니다. 많이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대신 댓글 달 때 여러분의 신상도 공개를 좀 해주시기 농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
네. 인터넷 알겠습니다. 실명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종량제 뭐 이런 거 실명제.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선거 몇 년 나는지도 지켜보도록 아유 그러네요. 할게요.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나도 법률 전문가 세상만 사법으로 재밌게 풀어내는 여기는 최종 의견 최종 의견으로 오세요. 고품격 법률 팟캐스트 여기는 최종 의견